안녕하십니까. 아들딸 방문요양의 대표 배종일입니다. 2022년도에 변경된 기초연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종합 정리해 드리고 있는데요. 말씀드릴 사항은 전체 목차로는 종합편 하나하고 상세편 19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기 목차의 내용을 바로 보시려면요,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 아래에 고정 댓글에 있는 바로가기 링크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6편 인정받는 부채, 인정 못 받는 부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채에서 인정을 받는 부채가 있고 인정 못 받는 부채가 있는데요. 부채의 종류에는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개인간부채, 신용카드 미결제금, 금융기관의 대출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정받는 부채, 인정 못 받는 부채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산의 소득 환산을 할 때 일반 재산에 금융재산을 더하고 여기에 부채를 빼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부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채의 종류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게 있고요, 임대보증금이 있고, 개인간 빌린 돈이 있고, 신용카드 미결제금이 있을 수 있고, 또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금융기관 대출금입니다. 부채로 인정받는 범위는 어디까지냐 하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부채로 다 인정을 한다. 그럼 여기서 금융기관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쭉 보면 이게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데요. 제1금융권에서 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 모든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2금융권이라 그래서 보험회사 있죠. 보험회사에서 많이 약관 대출 많이 받으시죠. 신탁회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라 그래서 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리스회사, 할부회사, 신기술금융회사가 다 모든 금융기관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도 역시 부채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러한 부채를 어떻게 조사하냐 하면 행복이음의 공적 자료를 통해 제공되는 조사 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대출 내역을 확인하고요. 금융기관 대출금의 종류가 있죠. 주택담보대출이냐, 주택연금이냐, 신용대출이냐 하고 용도, 주택구입자금인지, 사업자금인지, 의료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출금의 종류가 뭔지, 용도가 무슨 목적으로 빌렸는지를 상관하지 않고 그냥 부채로 다 인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당권이나 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니고요. 실제로 대출한 대출금만 부채로 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녀 등 타인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증여재산으로 산정한다. 이 얘기는 그 대출을 받으셨는데 그거를 자녀를 위해서 사용하면 본인의 부채로 산정하는 게 아니고 증여재산으로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택연금 받으시는 경우 있죠.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으시는 수령액은 재산담보부 금융부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주택연금 수령액 전체 2개를 부채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 중개업체 대출 정보는 행복이음으로 제공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대출 증빙서류, 부채 증명서를 통해서 대출 내역을 확인하고 대출 내역 변동사항을 재확인한다 하는 얘기는, 이제 대부나 중개업체에서 대출 받은 거는 이 부채 증명서를 제출해야지만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임대보증금인데요.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인정하는 범위 어디까지냐면 임대보증금 등에 대해 주택 등 시가 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한다. 그리고 혹시 주택이나 상가 등의 여러 채 갖고 있는 경우는 다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요. 한 채에 한해서만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전세권이 설정 등기된 금액 또는
확정일자에 의한 임대보증금 중 시가 표준의 50% 범위 내에서 금액을 인정한다. 만약에 주택이나 상가 등이 공동지분으로 있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유지분, 내가 갖고 있는 소유지분의 시가 표준액 50%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하고요. 행복이음을 통해 제공되는 전월세 거래 정보를 참조해서 현대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지도 사실 확인해서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재임대를 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도 위와 같은 똑같은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을 먼저 하고 확정일자를 추후에 받은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부채 임대보증금을 어떻게 조사하냐면 임대차 계약서는 전세권 설정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만 인정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이게 부채로 인정받으려면 전세권 설정 등기나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상가의 임대보증금은 관할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주택임대보증금은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른 확인서도 가능합니다. 이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으면 임대인이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요청해서 받을 수 있고요. 또 공공기관과의 임대차 계약을 했으면 공공기관과 임대인 간에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전세 임대 계약 사실 확인함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임대보증금 부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알아볼까요? 행복이음이라는 것에 등록할 때 임대보증금을 시가 표준액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되 부채로 인정되는 금액만 등록하는 건데요. 임대보증금은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하는 금액을 부채로 산정하는 건데 계산 사례를 두 가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 사례로는 시가 표준액이 2억 원이에요. 2억 원인데 1억 5천만 원의 전세를 준 경우에 임대보증금을 얼마를 계산하냐. 이때는 시가 표준액 2억 원의 50%인 1억 원만 부채로 계산합니다. 여기 시가 표준액의 50%만 계산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 계산 사례로는 시가 표준액 2억 원인 주택인데 7천만 원의 전세를 줬어요. 이때는 임대보증금 7천만 원을 전체 다 부채로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시가 표준액 2억 원에 50% 1억 원이니까 1억 원까지는 부채로 인정하는데 그거보다 작은 7천만 원이니까 7천만 원을 다 전액 부채로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인 경우 다가구 주택의 임대보증금 부채 처리 방법은 다가구 주택은 가구가 여러 가구잖아요. 다가구 주택의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이 다수인 경우에는 주택 시가 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의 합계까지만 부채로 계산한다. 다 합쳐서 50%까지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임대보증금에서 마지막으로 부채로 인정받지 못한 임대보증금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직계 존비속, 자녀나 손자, 손주 및 그 배우자, 그리고 형제 자매, 어떤 수급자의 형제 자매 및 배우자 간의 임대차 계약 체결은 부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녀한테 전세를 주거나 형제 자매 또는 그 배우자한테 전세를 준 것은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데 여기에 예외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단 2007년 10월 15일 이전에 체결되었으며 공적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는 부채로 인정해 준다 합니다. 이 경우에만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도 부채로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게 중요한데요. 개인간 부채인데요. 부채로 인정하는 범위 어디까지냐? 법원의 판결문, 지급명령이나 지급결정으로 확인된 사채, 그리고 법원의 화해, 조정조서로 확인된 사채는 개인 간의 부채라 하더라도 부채로 인정을 해주고요. 이 부채를 조사하는 방법으로는 법원의 판결문 또는 화해, 조정조사에 따라 채무 이행 대상인 대출금을 확인이 되면은 부채로 인정을 해주고요. 여기서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이외의 모든 개인 간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건 이게 판결문이나 화해 조정 조서가 없는 사체인데, 만약에 친구한테 차용증을 쓰고 빌렸어요. 또는 자녀한테 빌린 돈, 또는 공정조서를 쓰고 뭐 지인한테 빌린 돈은 부채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친구라든지 자녀로부터 빌렸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법원 판결문이나 법원의 화해 조정조서로 확인된 사처는 부채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미결제금인데요. 부채로 인정하는 범위 어디까지냐?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미결제금만 부채로 인정해 준다. 조사 방법은 조사 대상자 명의의 신용카드 연체금은 행복이음을 일단 공조자료를 통해서 제공을 받고요. 만약 할부금을 연체를 하시면 3개월 이상 연체된 해당 할부 회차의 금액만 부채로 인정합니다.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카드론입니다. 카드론, 신용카드 회사에서 지원하는 단기간 신용대출 연체하고 카드론은 인정을 못 받고요. 또 신용카드 회사에서 제공하는 현금 서비스 받는 것도 부채로 인정 못 받고 연체된 것도 부채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융기관의 대출금들도 있는데요. 밑에 이 6가지에 대한 거는 다 부채로 인정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공기관에서 대출받은 건데요.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빌린 돈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군인공제회라든가 한국교직원 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에서 빌린 돈도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예금보험공사가 인정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다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또 주택을 담보로 받는 주택연금, 농지를 담보로 받는 농지연금 수령액은 재산담보부 금융부채의 성격이므로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그 받은 거는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수령액 누계 전체를 부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받으면 기초연금 산정하는 데 상당히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부채를 조사하는 것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 발급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서 실제 상환해야 할 대출금을 확인해서 부채로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종합적으로 어떤 부채는 인정을 받고 어떤 부채는 인정을 못 받는지 종합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건데요. 은행이나 보험회사, 증권사 이런 데서 대출받은 거는 본인 명의다 인정받을 수 있고요. 개인 간 부채, 지인이나 자식이라 하더라도 법원 판결 결정이 있으면은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때 판결문이나 화해 조정조서 등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직계 존비속 또는 그 배우자, 형제 자매니 그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임대차 계약 체결한 거, 그러니까 제3자와 계약 체결한 임대보증금은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공적기관에서 확인된 경우 인정한다. 전세권 설정 등기 및 확정 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미결제금 중에서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의 카드 대금 인정해주고요. 공공기관 대출금이요. 각종 공공기관이라든지 공제회, 농지, 주택연금은 인정을 해주는데, 이때도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부채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채가 뭐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연대보증인만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요. 이 경우는 인정을 못 받는데, 근데 단 이분이 주채무자예요. 본인이 주채무자인 경우 인정을 받고요. 한도대출, 마이너스 대출 인정 못 받고요. 카드론 및 단기간의 어음 할인에 의한 대출 역시 인정 못 받습니다. 개인 간 부채인데 법원 판결 결정이 없는 거 인정 못 받습니다. 차용증 쓴 것도 안 되고요.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조사를 제출해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꼭 이 법원 판결이 있어야지만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임대보증금,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자기 자녀라든지 손주, 또 그 배우자, 며느리, 형제자매니 그 배우자 간의 체결한 임대차 계약 인정 못 받습니다. 네,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2007년 10월 15일 이전에 체결되었으며 공적기관에서 확인된 경우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했는데 대출금에 대한 이자, 그리고 세금을 연체했어요. 다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인정받는 부채, 인정 못 받는 부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채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왕이면 인정을 받아서 부채로 인정을 받아야 재산이나 금융재산에서 빼가지고 소득 인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혹시라도 인정 못 받는 부채가 있으면 인정받는 부채로 전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향과 일산, 파주 지역의 방문요양 전문업체인 아들딸 방문요양의 대표 배종일이었습니다. 제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기초연금 관련해서 상세한 내용은 제가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다음 동영상들을 좀 기대해 주시고요. 문의사항은 댓글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